자, 오늘은 개념원리 138페이지에 있는 유리식을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유리식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함수의 이름은 식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달라지는 건 알지. 유리함수라고 그랬다는 것은 그렇지, 유리식이었다는 거야. 함수의 관계식이 유리식이었다는 걸 의미해. 따라서 우리가 유리식부터 먼저 배우고 유리함수를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유리식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유리함수를 그 유리식을 다 쓰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일부만을 유리함수로 만들어서 갖고서 쓰거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유리식하고 유리함수가 엄청나게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가 유리식을 구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사실 너무 개념 정리를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많이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유리식을 구분할 때 유리수 구분하듯이 유리식을 구분해도 물론 괜찮아.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유리수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구분해도 되지만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선생님이 지금 명확하게 알려줄 거야.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유리식을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다항식이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돼. 우리가 보통 다항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라고 말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항식은 뭐냐면 차수를 구분할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차수를 구분할 수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x분의 3은 몇 차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는 차수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배워. 왜냐하면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차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3분의 x는 사실은 3분의 1x하고 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얘는 1차라는 게 맞는 건데 x분의 3은 차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게 분모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를 구분할 수 없는 식과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는 식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수를 구분할 수 없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리식에서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식을 앞으로 구분할 때는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변수가 분모에 있어서, 즉 분모에 문자가 있어서 차수가 구분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즉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그건 분수식인 거고 그런 게 아닌 차수가 구분이 되는 식은 다항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기존에 다항식을 계산하는 거는 계속 연습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다항식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연습해왔던 부분이니까 이 유리식 단원에서는 다항식의 연산을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거는 계속 연습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리식 단원에서는 이 분수식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식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분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분수꼴이니까. 근데 얘는 분수식이 아니야. 왜? 차수 구분되니까 다항식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을 계산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일단 분수 모양의 식을 어찌됐든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식을 계산한다는 것은
간단히 한다는 것은 연산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연산이 가능하려면 분수의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수의 연산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분수를 더하거나 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통분이야.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덧셈 뺄셈이 가능하거든, 분수는. 자, 분수를 곱하거나 나누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약분이에요. 물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연산을 하면 되지만 분수는 항상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덧셈 뺄셈을 하려면 분수에 덧셈 뺄셈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모를 갖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수에 곱셈 나눗셈을 하려면 그렇지 약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분수 계산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통분과 약분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통분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공배수를 알아야 돼. 통분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공배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어떤 공배수를 구해야 되냐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약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공약수를 알아야 돼. 특히 기하분수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약수를 알아야 돼. 어찌됐든 내가 통분을 하려면은 배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약분을 하려면 약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식에서는 배수가 뭐고 약수가 뭐고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하고 약수는 식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분해했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배수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1배 됐다, 2배 됐다, 3배 됐다, 4배 됐다 이런 뜻이거든 배수는. 근데 약수는 다르잖아. 약수는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식에서 약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수여야만 해. 인수의 개념은 선생님이 알려줬죠? 진징이 알려줬죠? 우리가 숫자를 분해한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분해의 의미를 썼다는 것은 뭐죠? 곱셈식으로 바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곱셈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이라는 수를 분해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라는 곱셈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곱셈식으로 분해되어 있는 이 수들을 뭐라 그러냐면 약수라고 배웠어.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과정부터는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인수라고 불러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시키면 그렇지 인수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면 조금 편해지는 거야. 이해하면. 그러면 인수 분해가 뭔지 알겠지? 어떤 식을 곱셈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인수분해인 거야. 그럼 선생님 다시 약분을 하려면 약수를 알아야 돼. 약수가 인수야. 그러면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분수식의 가장 기본이 뭐다? 인수분해. 두 번째. 그럼 배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수도 마찬가지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의해서 10은 1의 배수다. 10은 10의 배수다. 10은 2의 배수다. 10은 5의 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배수도 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 분해됐을 때 배수를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특히 공배수 같은 거는 분해됐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통분과 약분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약수다. 근데 그걸 식에서는 인수라고 부르더라. 근데 인수를 알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렇지!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기본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분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그런 거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산을 막 바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또 모르고 그냥 바로 계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내가 통분하고 약분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분수는 다 계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통분하고 약분하는 문제는 사실은 분해가 기본이다. 분해를 할 수 있으면 통분과 약분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알겠지? 그러면 사실 기본은 이걸로 가는 건데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분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분모와 분자는 정수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분모와 분자는 약분이 안 되는 상태, 즉 기하분수의 형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5라고 표현하지 않고 2분의 1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분모하고 분자가 모두 정수여야 돼. 이게 정수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분모가 정수가 아니라 만약에 3분의 2였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분수의 표현을 올바로 한 건가요? 올바로 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올바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표현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올바르게 표현을 한 후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분수식에서 뭘 하는 걸 먼저 연습해야 된다? 올바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분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려면 분해를 할 줄 알아요. 그거는 당연히 정수꼴일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수꼴이 아니야. 그러면 분해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뭘로 바꿔준다고. 그렇지. 정수꼴로 우리가 분수 표현할 때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분모하고 분자는 반드시 정수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모나 분자가 정수꼴이 아닌 형태면 반드시 뭐부터 해준다? 정수꼴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해를 하는 거야. 이 기본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자? 그렇지. 표현을 올바로 한 후에 계산하자. 좋았어. 그럼 이것도 이제 해결됐고 조금 이따가 선생님 하는 방법 다 알려줄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꼴을 이제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정수꼴이 아닌 형태의 분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번분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실 번분수는 분수의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분수의 표현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수는 다시 정수의 꼴로 올바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 번분수는 애초에 표현이 그렇지. 애초에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분수예요.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틀린 거예요. 그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표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올바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올바로 바꿀 수 있는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로 표현되지 않은 분수를 올바로 바꿀 때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이제 통분도 다 할 수 있고, 뭐 약분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대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를 더하거나 빼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가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 편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대분수의 덧셈 뺄셈이 훨씬 쉽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런지 알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과
7분의 2 더하기 2와 8분의 3을 더하라고 한 거야. 얘를 가분수로 표현했을 때 7분의 23 더하기 8분의 19 이거 한 거랑 어떤 게 더 편하냐? 대분수 훨씬 편한 거야. 근데 우리는 중학교 과정 이후로 계속 대분수 표현 안 써. 잘못된 거야 사실.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또는 덧셈 뺄셈 할 때는 대분수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냥 있는 건 아닌데 중학교 과정 이후부터는 답도 그냥 가분수로 쓰고 계산도 그냥 가분수로만 해요.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걸 선생님이 올바로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유리식, 특히 분수식을 덧셈, 뺄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애가 가분수야. 그럼 더하기 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는 얘도 표현을 어떻게 바꿔주더라? 그렇지. 대분수로 바꿔서 더하기 빼기 하자 이거야. 그럼 또 이것도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걸 쉽게 누가 알려줘? 그렇죠. 이것도 가분수를 대분수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식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숫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식에서 가분수식에서 대분수식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 누가 알려주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이런 거 방법 지금 계속 배울 거예요. 이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배워야 될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번외로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유리식, 특히 분수식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법들이라든가 또는 간단히 대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번분수를 원래 분수의 꼴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것은 일정하게 그렇지 주어진 유형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번외로 알려주긴 할 건데 일단은 기본부터 잘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142페이지 필수예제 1번. 자 선생님이 분수 1번 필수예제 1번의 1번 문제는 더하기 빼기 문제죠. 더하기 빼기 문제는 반드시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통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통분하려면 배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배수를 알기 쉽게 만들려면 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따라서 지금 분해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자 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알았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8 분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을 분해해보자. 자, 분모 분해돼요? 되죠? 3차니까 일단은 1차와 2차의 곱으로 분해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얘는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꼴이었죠? 이거는 우리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x-2라는 인수가 존재할 거고 나머지 다른 인수는 전개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도록 전개하던가 아니면 이거는 곱셈 공식이 있는 꼴이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곱셈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x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x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 이 중간에 몇 x는 지금 찾지 않는다 했어요. 뭐부터 찾아라? 찾기 쉬운 것부터 찾아라. 이게 뭐냐면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와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플러스 4.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1차, 2차항이니까 이제 1차항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인데 2차식이어야 되니까 2차, 1차 상수꼴인데 이 1차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1차가 뭔지 모를 때 일단은 AX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개된 식에 2차항이 존재하지 않죠? 2차항이 없으니까 전개된 식에서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도록 A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먼저 확인 가능한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 x랑 여기에 있는 ax랑 곱했을 때 2차항이 되는 건데 이때 이 a가 몇이어야지만이 소거가 될까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2라는 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2차가 더 분해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야 되는데 4를 이용해서 2를 못 만들죠. 따라서 얘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분해는 이걸로 마무리.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인수가 뭐예요? x-2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인수인 거예요. 분자는 분해돼요? 분자 분해돼요? 안 돼요? 자, 2차는 기본적으로 1차와 1차의 곱으로 분모죠. 그러면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x와 x의 곱이 2x 제곱일 거고 여기 10은 1, 10, 11 가지고 3 못 만들죠? 그러면 10을 또 분해할 수 있는 수는 2, 5가 있단 말이야. 5, 2, 2, 5 중에 혹시 3이 되는 숫자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분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자는 그냥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항은 그냥 1차분의 상수의 꼴이니까 더 이상은 간단히 되지 않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 항은 우리 보면 알겠지만 분모 인수분해 안 되죠? 분모가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분모는 그대로 인수로 보는 거예요. 분자도 1차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자. 인수를 먼저 다 말해봐.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인수죠. 여기 있는 애들의 모든 인수가. 따라서 우리는 뭘로? x-2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곱이 최소 공배수라는 걸 알 거예요. 그건 알지? 여기서 사용된 인수들의 곱으로 최소 공배수를 만들면 돼요. 근데 똑같은 인수니까 그건 한 번만 쓰는 거죠. 두 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몇이고 너도 2분의 몇인데 그거 곱해서 4분의 몇으로 만들지는 않잖아. 이해할 수 있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로 통분을 하면 이제 얘는 더하기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더 이상 곱할 게 없죠. 분모와 분자가 이제 분모가 같으니까 이대로 그냥 쓰는 거고 얘는 얼마를 곱해야 돼요? 분모와 분자. 그렇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1에다가 얘를 곱해서 분자를 만들어야 돼요. 얘는 x-2라는 인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야지 통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x-2 곱한 게 또 분자다. 그 분자 3개를 더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본이죠. 뭘 찾았을 때 이게 된다? 그렇지.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곱셈이잖아요. 곱셈하려면 약분 잘해야 된다 했어. 근데 약분을 하려고 해도 당연히 인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또 인수분해 또 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밑에 풀이를 조금 볼게요.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분해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분해될 거고 또 그대로 쓸게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분해될 거고 분자도 분해되죠. 분자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분해되는구나. x 마이너스 2로 분해됐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분해되는 거고 상관없어.
그 위에 분자는 순서는 바뀌어 상관없으니까. x-1 곱하기 x-3으로 분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있는 인수들이 다 보이잖아. 인수가 약수라 그랬지.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인수들하고 분모에 있는 인수들 중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숫자니까. 따라서 x 플러스 2가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럼 너 약분 안 돼. x-3은 또 약분하는 거야. x-2는 약분하는 거야. x 플러스 2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니까 분모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분자는 x-1의 제곱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저게 계산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이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분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 분수를 더하거나 떼거나 곱하거나 나누려면 약수를 알아야 돼요. 어쨌든 약수를 알아야 돼. 근데 약수가 인수거든. 그래서 인수를 알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필수예제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필수예제 2번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잘 보세요. 우리가 분수식하고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등식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식은 통분, 약분 이것만 할 수 있는데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등식, 이 등식은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최대한 풀기 쉬운 꼴로 바꿔서 푸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이 풀기 쉬울까요? 아니면 정수꼴이 쉬울까요? 그렇죠. 따라서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식의 방정식을 풀 때는 정수의 형태의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단, 우리가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물론 나눌 때만 그게 현상이 발생하지만 얘는 식을 전환하는 거니까 0이 아닌 수로 곱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양변에 뭘 곱할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있겠어? 분수는 분모가 0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만약에 분모라면 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딱 조건이 그 조건이 있잖아. x가 1이 아니고 2가 아니래 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얘를 양변에 곱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곱하지 말고 분해되면, 그렇지, 분해를 한 상태에서 곱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실제로 x-1과 x-2라는 인수의 곱으로 양변을 곱하면 분수가 분수꼴이 정수꼴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분의 몇에다가 뭘 곱하면 정수가 돼? 라고 물어보면 3의 배수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3의 배수 곱한다고 9를 곱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숫자 크기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곱하죠?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이 분모를 내가 없애야지만이 정수꼴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부분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등식이니까. 양변. 좌변과 우변에 모두 얘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꾸고 계산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우변을 통분해서 좌변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쉬운 풀이를 적용하는 게 맞다. 얘는 뭐니까? 등식이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 근데 분수꼴을 우리가 정수꼴로 바꿀 때는 곱해서 바꾸죠.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양변을 곱했다. 이걸 먼저 기억하자. 그러면 항등식의 조건으로 좌변 우변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를 지금 필수예제 2번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144페이지 필수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이거 계산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계산은 끝까지 안 하고 일단 표현만 할 거예요. 자, 가분수를 언제 대분수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 더하기 빼기 할 때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 할 때? 그렇지. 곱하기 나누기는 오히려 대분수 표현이 어려워요. 분배해서 곱해야 되니까. 근데 가분수 표현이 돼 있다면은 곱셈 나눗셈이 편하지. 근데 반대로 덧셈 뺄셈 할 때는 뭐가 편하죠? 대분수가 편하다는 거야. 근데 필수예제 3번이 덧셈 뺄셈이죠. 근데 식이 가분수예요. 그럼 가분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가분수는 우리가 분자하고 분모를 비교할 때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3이면 얘가 3일 때 3분의 3도 가분수예요. 크거나 같은 게 가분수야. 이해돼? 그러면 이런 가분수의 모양은 어떻게 하면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나눗셈을 이용하면 돼. 자, 어떻게 나누는 거냐? 어차피 분수는 나눗셈이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분수였다면 몫이 생기겠죠. 가분수였다면 이 숫자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거니까. 그래서 몫이 생겨요. 그리고 뭐도 생기죠?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도 생기겠죠. 나눠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바꾸면 되는 건 알죠.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 몫 더하기 원래 있던 분모분의 나머지를 표현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 수가 아니라 식인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1학기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잖아요.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 이런 스킬은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런 스킬은 선생님이 잘 알려주지 않는데 일단은 다른 꼴에서는 쓰지 않는다. 다른 꼴에서는 이런 규칙을 적용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꼴에서는 쓰지 말고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인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인 이런 가분수 꼴에서 스킬을 쓴다. 그럼 만약에 이제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면 선생님 말한 스킬을 쓰지 않고 그냥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런 스킬을 만들어냈냐면 이런 스킬을 왜 만들어냈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 꼴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것만 스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원리를 무시하고 만들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리도 설명해 주겠다. 자, 원리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1분의 3x-2라는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3x-2를 x-1로 이렇게 나눠야 돼. 그때 우리가 뭐 찾을 때 최고차항 비교해서 찾는 거 알죠? 그래서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3x-3 이거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야 돼. 빼면 1이 돼. 그럼 차수가 이제 더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라고 배웠죠? 따라서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1인 거라. 이해됐어? 아,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3과 x-1분의
이라고 쓰겠죠. 자, 선생님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검산이라고 했어요. 검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x-2를 x-1로 나눴기 때문에 검산을 어떻게 하냐면 나누네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얘를 찾기 쉽다면은 바로 찾아야 돼. 근데 얘는 찾기 너무 쉬워. 왜냐? 같은 차수니까. 같은 차수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1차면 얘가 상수여야지만 1차로 되겠죠. 얘가 1차 이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어떤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개수로 나눈 거. 왜? 곱배도 나눈 거니까. 반대로 너의 개수를 너의 개수로 나눈 게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서 나머지를 빨리 찾을 거예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몇을 대입해버리는 거죠? 1을, x가 1일 때 0이 됐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바로 분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꼴에서 몫은 무조건 분자의 1차를 분모의 1차로 나눈 게 몫이겠네요? 무조건. 맞았죠? 그래서 1분의 3이 몫인 거예요. 3이 몫인 거. 그럼 나머지는 뭐야? 얘가 나누는 부분이니까 나누는 부분이 0이 되는 x를 대입하면 나온다고 배웠어. 따라서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 방법 쓰지 말고. 그러면 엄청 빨라져, 안 빨라져? 엄청 빨라지지. 이 처벌로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반드시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한다. 책에 나와 있는 풀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책에 나와 있는 풀이 쓰지 않는다. 자, 다시 연습. 예를 들어서 2x-1분의 4x 플러스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자, 얘는 대분수 어떻게 바꾸죠? 2분의 4가 몫일 거니까 2와 2x-1분의 2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되죠?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 되죠?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나머지가 돼요. 이렇게 쉽게 변형하자. 원래 이런 거 선생님이 동영상에 남기면 안 되는데 그냥 남기겠습니다. 스킵 다 보고 배우라고. 원래는 안 남기는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더하기 빼기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통분하고, 그죠? 약분하는 거니까, 그죠?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필수에 대해서 한 번은 끝까지 풀지 마. 저거는 우리가 굳이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표현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이유, 더하기 빼기니까. 덧셈 뺄셈 할 때는 대분수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작업이 조금 쉽게 할 수 있다면, 그치? 시간 전략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킬을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냈어요? 아니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요. 이제 이 강의가 오픈이 되면 따라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번외로 특수한 형태 하고 그 다음에 번분수 형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번분수 형태가 다음 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번분수 먼저 알려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 필수의 이제 5번 먼저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3분의 2분의 1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를 곱한 게 분모고 바깥쪽에 있는 걸 곱한 게 분자라는 어떤 공식 아닌 공식을 써서 풀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풀입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이 진짜로 싫어하는 풀이에요. 자, 분수는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어요. 2분의 1이랑 4분의 2가 똑같은 분수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2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꿀 때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서 바꾸는 거거든. 그걸 반대로 계산하면 2로 나눠서 2분의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는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아.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번분수가 된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얘 3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 3을 없애려면 당연히 3의 배수를 곱하면 돼. 그러면 얘도 분모의 꼴이잖아. 분수의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2도 소거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2의 배수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는 3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되는 몇의 배수를? 6의 배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면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6의 배수 중에 최소인 6을 분모와 분자에 곱하면 쟤는 정수꼴로 바뀐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3. 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유리하냐면 잘 봐봐. 똑같은 꼴이에요. 똑같은 꼴인데 자,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2 빼기 3분의 2분의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분의 1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러면 아까 처음에 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하려면 통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했어야 돼. 그럼 미친 짓이에요. 왜?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몇을 곱할 거야? 6. 6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 6 곱하면 어떻게 되죠? 4. 됐죠? 9네. 6 곱하면 어떻게 돼? 18. 6 곱하면 3. 그럼 얘는 얼마죠? 8분의 12.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 통분해서 가운데 있는 것끼리 분모 만들고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 만들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 미친놈들이 그걸 지금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좀 욕해도 그렇지. 좀 그렇긴 하지만. 봐봐. 146페이지 보면 중간에 키포인트라고 돼가지고 이거 선생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잘못됐어, 안 됐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저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어떻게 풀자?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분수의 꼴을 정수의 꼴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인수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세요. 필수의 5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분수 뒤에 분수 나와 있지? 근데 여기에 정수가 아닌 애를 찾아. 누가 정수가 아니야? 1-x 분의 1-x분의 x가 정수가 아닌 거예요. 1이어도 상관없고 이제 어찌됐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이 지금 소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 뭘 곱하면 되죠? 그렇지. 1-x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분모의 항이 두 개니까 당연히 분배해서 곱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1에다가 1-x 곱하면 1-x지? 곱하면 소거되고 빼기 1만 남았겠죠? 분자는 1-x겠죠. 이거 분모 계산하면 1에서 1을 뺐으니까 -x분의 1-x. 가분수예요, 대분수예요? 가분. 1차분의 1차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스킬 쓰는 거야. 그때 스킬 쓸 때 분모가 음수면 좀 그렇잖아. 보기 안 좋잖아.
그래서 선생님 얘를 부호를 분모와 분자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몫이 얼마야? 1. 나머지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가분수도 대분수로 바꿔. 그러면 이제 1에서 이것만 빼면 답인 거니까 1에서 너를 빼자. 그러면 1에서 1 빼면 0 소거되고 뺐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x분의 1이 답이야. 이렇게 풀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야지 지금 이렇게 풀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풀이대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욕먹을까봐 얘네들이 다른 풀이를 적어놓긴 했는데 그지? 처음부터 저 풀이를 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이 특수한 형태의 분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줄게. 그거는 딱 한 유형밖에 없어. 유형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분수식을 계산하는 유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만 좀 연습하면 만약에 시험에서 그게 출제됐다면 100% 맞추는 거예요. 유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았죠?